햇살이 낮게 비치던 오후, 이지원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집 대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방문에서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미세한 곰팡이 향이 밀려왔습니다. 현관 신발장엔 어머니의 슬리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엔 아버지가 쓰던 안경이 여전히 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끼운 고무장갑을 매만지며 천천히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신문지 사이로 오래된 통장, 병원 영수증, 편지 봉투 몇 장이 쏟아졌습니다. 책장을 비우다 천장을 바라본 순간 낡은 석고보드 한 장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조심스레 천장을 밀어 올리자 작은 금속 상자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지만 결국 상자를 끌어안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 물건인가? 낡은 철제 금고는 무게가 꽤 나갔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어 억지로 잠금을 비틀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필름통 4개와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에게 20살이 넘으면 열어보아라. 그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손끝으로 스며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곧장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름통을 꺼내 손전등 아래로 비춰보았습니다. 안쪽에는 희미하게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실루엣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인가 봐. 왜 천장에 숨겨두셨지?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종이 소리를 냈습니다. 이지원 씨는 필름을 조심스레 봉투에 담아 서울의 현상소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가 골목에 서 있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낡은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숨을 죽인 채 커튼을 닫고 금고를 다시 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다음 날 택배로 필름을 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은 아닐 거야. 그녀의 말처럼 이 금고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진실이 오랜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현상소에서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던 지원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투명한 필름 봉투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가족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분명 아버지와 어머니였지만 그들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낯설고 생김새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 18. 바로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원 씨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사진에는 응급실 표지판이 배경으로 찍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같은 장소에서 부모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장소,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장의 사진. 그녀는 현상소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 필름 예전에 맡겨진 적 있나요? 기록상 같은 날짜에 2번 맡겨진 적 있습니다. 오래된 필름이었어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지원 씨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바깥 골목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남자가 한동안 집을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원은 이내 커튼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금고 속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지원이에게 20살이 넘으면 열어보아라. 그녀는 그제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우린 아이를 바꿨다. 손끝에서 종이가 바스러졌습니다. 지원 씨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방 안 공기는 한순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노트북을 켜고 출생신고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이름 아래 익숙한 주소가 아닌 다른 구의 병원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사진 속 미소와 눈물, 두 개의 같은 날짜가 하나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지원 씨의 삶은 과거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지원 씨는 이틀을 잠 못 이루었다. 손끝에서 잊히지 않는 사진 속 낯선 아기의 얼굴, 그리고 편지의 문장 한 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결국 구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창구의 젊은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출생신고일이 이상하네요. 퇴원 날짜보다 사흘이나 늦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분명 자신이 태어난 병원으로 기억하는 곳의 이름이 아니었다. 신고서에는 전혀 다른 병원명이 적혀 있었고 담당 의사 서명도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 병원 아직 있나요? 아, 거긴 오래전에 문 닫았습니다. 2001년에 폐업됐어요. 직원의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원은 그 길로 폐업된 병원이 있던 주소를 찾아 나섰다. 낡은 골목 끝, 허물어진 담벼락과 붉은 벽돌 건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철문 틈으로 들어가 벽의 흔적을 더듬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 정화산부인과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건물 안쪽은 폐허였다. 의료기기와 의무기록이 흩어져 있었고 서류 뭉치가 바닥에 썩어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낡은 서류철을 들춰봤다. 그중 한 장에는 분명 자신과 같은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다. 여아, 미상, 미등록 사망 지원의 손이 멈췄다. 그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꺼내 서류 위에 올려보았다. 사진 속 아기와 기록 속 미상 여아의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순간 등 뒤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낡은 흰 가운을 걸친 노인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 아이 기억하오. 지원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 병원의 원장이었소. 하지만 더는 말할 수 없소. 오래된 일이라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내게 돈을 두고 갔소. 그리고 아이를 바꿔달라 했지. 지원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녀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다 다시 원장을 향해 물었다. 누구였죠? 그걸 부탁한 사람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소. 다만 아이가 살아야 한다고 했지. 노인은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원은 더 이상 그를 부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불 꺼진 복도와 손에 쥔 한 장의 기록뿐이었다. 그녀는 바깥으로 걸어 나오며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정화산부인과 의료사고라고 입력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전화 알림이 울렸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너는 그 아이가 아니야. 밤이 깊어가던 시간, 지원 씨의 집엔 불빛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새하얀 빛이 새어나왔고 그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USB를 꽂자 자동으로 재생된 영상 파일 하나, 이름은 단순히 1993만 518. 영상의 초반은 흔들린 카메라로 촬영된 병원 복도였습니다. 흐릿한 형광등 아래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생 속도를 늦추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신생아실 앞에서 유리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그 여인은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잠시 후 아기를 품에 안고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원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아버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지켜보듯 서 있었지만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병원 비상등이 깜빡였고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정지된 영상 속 카메라가 우연히 잡은 순간 어머니의 눈빛과 아버지의 실루엣,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의 작은 손. 이게 대체 뭐야? 지원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영상 속 다른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골목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 남자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흰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기록 속에 있다. 지원은 노트북을 닫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커튼을 닫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게 말했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 USB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의 영상은 단지 과거의 잔상일 뿐 그녀가 살아온 현재를 송두리째 흔드는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비 내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원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바꾼 사람은 누구였을까? 방 안엔 노트북 화면에 푸른빛만 남아 있었고 그 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며 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원 씨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USB 영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회수되었고 사건은 오래전 일이라며 단순 보관 처리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문을 열었을 때 현관 앞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지훈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 혈액형 검사지,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너의 부모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알 차례다. 그녀는 손에 든 영수증을 확인했다. 발급 병원 이름은 정화산부인과, 그리고 하단에는 낯선 이름, 이지훈이 적혀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메모를 쥔 채 곧장 근처 이웃인 최 노인을 찾아갔다. 그 노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내게 부탁했어. 혹시라도 누가 널 찾으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원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최 노인은 낡은 수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박창호 채무, 치료비, DNA 검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원은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치료비 DNA. 그녀는 즉시 병원 기록을 다시 뒤졌고 혈액형 불일치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자신과 부모의 혈액형이 맞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옆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었다. 쌍둥이 비격리 치료 중.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름도 기록도 지워진 또 다른 아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해당 병원의 옛 주소를 다시 검색했다. 거기엔 기록 보관소 보건소라는 문구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보건소로 향했다. 창고 담당자는 낡은 박스를 꺼내주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시약통과 함께 DNA 샘플이 담겨 있었다. 라벨에는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박스를 끌어안고 울음을 참았다. 그때 보건소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누구세요? 지원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의 발밑에는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주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그 아이가 맞다. 하지만 진실은 내 부모의 선택에 있다. 그녀는 바람에 흔들리는 쪽지를 꼭 쥐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한가운데엔 지훈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둡게 번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다. 지원 씨는 전날 밤의 봉투와 기록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은 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손끝에는 아직도 축축이 젖은 봉투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정화산 부인과 격리치료실. 그 글씨 아래엔 흐릿하게 남은 주소 한 줄이 있었다. 남산 2길 10일. 남산. 거긴 지금 폐건물일 텐데. 지원은 곧장 외투를 걸쳤다. 그녀는 오래된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남산 자락의 좁은 골목 끝 무너져가는 벽돌 건물 하나가 있었다. 문 앞에는 녹슨 철문과 퇴색된 간판 정화산 부인과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부서진 책상 위에는 90년대 초반 날짜가 적힌 입원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상단에는 신생아 격리실 비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기록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명 이지훈. 상태 신생아 격리 치료 중 부모 확인 불가. 지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문득 뒤에서 나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만 보세요.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얼굴의 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당신, 그때 영상 속에 있던 사람 맞죠? 그 아이, 당신 딸이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하나는 이지원,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지훈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두 아기의 얼굴은 완벽히 같았다. 당신 부모님은 하나를 선택했어요. 남자의 말이 공기 중에 가라앉았다. 지원은 그 자리에 굳어섰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낡은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사이에서 반쯤 찢어진 병원 마크가 드러났다. 정화연구소 유전자 복원 실험.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서류를 움켜쥐고 말없이 뒤돌아섰다. 그녀의 뒤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지원 씨는 무너진 병원에서 발견한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엔 사진, 진료 기록, 편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중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눈에 띄었다. 라벨에는 익숙한 글씨로 지원이에게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내어 먼지를 털고 테이프를 넣었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과 함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원아, 이걸 듣는다는 건 내가 이제 다 알게 됐다는 뜻이겠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날 병원에선 둘 다 살릴 수 없다고 했어. 우리는 단 한 명만 선택해야 했단다. 그런데 누가 너였는지는 우리도 모르겠어. 지원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플레이어를 멈추지 못했다. 병원은 아이들을 섞어버렸어. 실험 중이던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아이인지 아무도 모르게 됐단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부모님의 미소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케이스 안쪽에서 접혀 있는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아이를 찾거든 미워하지 말아라. 그녀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지훈.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 앞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나도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지원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만나야겠네요.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암전된다. 단 한 줄의 문장만 남긴 채 진실은 피할 수 없었다. 지원 씨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서성였다. 손에 쥔 종이에는 단 한 줄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남양주 요양병원 3동.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환자분 면회 가능한가요? 가족분이시면 가능하세요. 오늘 오신다고 연락이 있었어요. 지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연락이 있었다고? 그녀는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 조용한 산자락 아래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계음, 심박계의 일정한 리듬.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지원 씨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다. 지훈? 잠시 후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자의 눈이 천천히 떴다. 가늘게 열린 입술이 겨우 움직였다. 지원, 나 기다렸어. 지원은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지훈의 손이 미약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나 대신 널. 그녀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평선으로 변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한 번에 비췄다. 마치 거울에 비친 한 사람처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바람이 흘러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렸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다. 1993년 5월 18일, 우리는 아이를 바꿨다. 하지만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요, 엄마.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며 창가 너머로 노을이 사라지는 장면에서 서서히 암전된다.